본인은 극과 극에서 삼성 쪽이야. 당연히 삼성. 삼성이야? 삼성 쪽이라고? 네. 내가 돈을 많이 줬나? 아니 뉴스 돈 많아. 뉴스. 꽃피는 아무도 없노. 아이고. 안녕하세요, 국장. 저번에 인턴이 그만둔 건가요? 왜? 늦어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분인 거네. 그러니까요. 머리 숱이 많네 어렸어. 곧 빠질 거야. 스트레스 받았어. 안녕하세요. 지과자만 챙겨오네. 국장님 드실래요? 아니. 뭐 저 드릴 생각 없었어요. 뭐 근데 뭐 하다 왔지? 정치 관련한 옛날 그 NRG의 노유민. 저는 유민이에요. 여자친구는 있나? 네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여자친구 이름이 네즈코라고. 무슨 말 하는 거지? 국제 연예인. 일본 비멸의 칼날 얘기하는 맞습니다. 비면의 칼날. 비면? 김연의 칼날이라고 하셨다. 커멸의 칼날 안 한 게 어디야? 네스코가 주인공 탄지로의 여동생. 다들 신세대. 근데 뭐 그냥 제 마음속의 여친인 거죠. 인턴이 하나같이 왜 이러냐. 어떤 정치를 하자는 거지? 저기 사장님, 그 삼전은 연봉이 2천만 원이나 올랐다는데요? 카카오는 6천만 원이나. 저기 사장님, 저기 사장님. 흥재야. 예. 월급 한 달에 200만 원만 깎자. 괜찮지? 아니 저 280만인데 200을 깎자님. 회사가 어려워. 그- 야 이해 좀 해줘. 사장님, 저 또라이 아니야 진짜. 진짜 때려치고 말지 진짜. 일단 오늘의 주제는 연봉 극과 극. 이건 너무 좋아. VS라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와. VS? VS. 모대 모. VS를 설명을 해야 되나? 연봉 극과 극. 이건 누구나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 많이 작나? 어때 본인들은? 노코멘트 하시죠. 돈 얘기하기 싫어요. 자, 헤드라인부터. 삼성전자는 연봉 1억 5천. 좋다. 서비스업 노동자는 연봉 3천이 안 된다. 아니, 안 된다 하지 말고 2,800. 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 돈 많이 버는 친구들. 부럽다. 그러니까 본인은 극과 극에서 삼성 쪽이야. 당연히 삼성. 삼성이야? 삼성 쪽이라고? 네. 아니 뭐. 내가 돈을 많이 줬나? 아니 뉴스 돈 많아. 뉴스 돈 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소장님. 아니 그게 아니라 선택을 한다면. 나 뉴시스 갈래. 이프 용법으로 물어보신 줄 알았죠? 아. 말씀 똑바로 부탁드립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지가 잘못했거든. 저는 당연히 숙박 음식 업종이죠. 말해보지. 2월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EU 이제 노동자들이 그 임금을 어느 정도 받는지를 분야별로 한번 나눠서 금융업이나 보험업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그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8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숙박업이나 음식업 같은 경우는 가장 낮아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그 갭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최저로 하면은 150부터 스펙트럼이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돼서 모든 데이터나 수치나 이런 게 우리나라의 임금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일본, EU의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임금 1위 업종과 최하위 업종 간의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약 2.8배의 한국으로 조사되었다. 작년에 이 시총 20위 연봉이 다 올랐어요. 전부 다. 재작년까지 평균 연봉을 1억을 주는 대기업이 10곳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게 몇 곳이 됐을 것 같으십니까? 나한테 물어보네. 15개? 21곳이 됐다고 합니다. 평균 연봉 1억이. 본인이 말할 걸 혹시 가로채 갔나? 좀 기분이 좀 나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서 문제다 얘기를 해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거 서비스업이라는 거예요. 그치. 아까 전에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13.4%가 올랐어 평균 연봉이. 최저임금 맨날 오른다 하는데 작년에 최저임금이 5.4% 올랐어.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봉 상승률은 평균 13.4%였던 반면 최저임금은 5.1% 상승에 그쳐 임금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요즘에 그 모텔비가 좀 싸요. 네? 모텔비가 좀 싸졌어. 숙박비는 그거 한 20년 동안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엽기적인 그녀 보니까 그 차태현이 이렇게 전지현을 업고 모텔 가잖아요. 4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05호 4만 원이야 학생. 그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본질적으로. 과다 경쟁이 생겨가지고 그게 가격이 오르기가 너무 쉽지는 않죠. 사실. 그러면 최저임금 올해 그러면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야기인가를 한번 짚어볼 수 있다는 거죠.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임금 양극화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 인턴은? 근데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약간 좀 박탈감 느끼기도 하고 그 전 직장은 한 달에 얼마나 벌었지? 그 전 직장. 프리랜서로만 한 5년 살다가 프리랜서는 진짜 이 성수기 비수기가 아시잖아요. 그쵸. 진짜 막 나는 지금 30년 동안 신문사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제 친구가 H 현대 현대. 다니는 친구 있는데 억대 연봉을 받죠. 해외여행도 자주 가. 가족끼리. 뭐 아니 그리고 굴에 자주 가더만. 갔대 그게? 갔냐고. 아유 진짜. 형 그만해. 여기 회사잖아. 알았어. 아이씨 짜증나. 걔는 뭐 해외를 가도 나는 고작 가는 게 구래.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부분 참아야 되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느 정도면 딱 한 달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돈이 있나? 한 800? 일한 만큼 받고 싶은 거는 있죠. 800만 원어치는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아예 할 거다. 할 거다. 아 주는 만큼 한다. 강도라네. 행복할 것 채용 같다. 확정 아니죠? 야 본인부터 지금 생각해야 돼요. 전혀. 제가 다음에 여기 앉는 아사리판이야. 허부장님은 어느 정도 오 사실 잘 모르겠어. 몰랐으면 좋겠어. 나. 남이 얼마 받는지를 몰랐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족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쓴 기사는 남의 회사 연봉 다 빠져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김 기자 뭐 있지? 예, 당선인께서 최저임금 뭐 지역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누구 좋으라고 하냐? 이거는 임금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아마 이 논리에 탄력이 붙어서 팽팽한 그런 게 벌어질 거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적용을 시키면 사실 부작용도 너무 크다는 거죠.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차등 적용이 한 번 적용된 적이 있어요. 경공업, 중공업 해서 1988년도에 한 25원 정도를 차이나게 준 거예요. 최저 시급을. 그렇게 이제 그렇게 업종을 해서 어떻게 나눠서 됐지? 그때 하고 말았어요. 1년밖에 안 했어요. 당시만 정부가 그냥 내리꽂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뭐 의미도 없었고 뭐 효과도 어떻게 나오는지도 전혀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과거 중공업과 경공업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던 사례를 돌아보면 과연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중론. 상당히 좀 저는 좀 아니 그 최저임금이 보통 대기업이 최저임금을 주진 않잖아요. 그럼 보통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나 이분들도 결코 넉넉한 상황이 아니고 결국에 그러면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격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님께서도 왜 우리지? 니네 윤석열은 아니잖아. 후보자 시절에 자영업자 만나가지고 최저임금을 만약에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방향도 고민해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었잖아요. 이제 폐지되지만. 오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자 알겠어요? 대충 알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최저임금 상승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는 차등 적용이 아닌 정부 지원 방식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은 일단 비슷하네. 연봉 극과 극이 헤드라인인데 여기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차등 적용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일단은 허 기자 말이 좀 뭐 연봉으로 이렇게 때려주니까 기사는 팩트로 얘기하는 거죠. 남이 얼마 받는지를 몰랐으면 좋겠어. 난. 사실 허 기자님께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내 얘기네 하고 이제 찝어볼 만한. 뭐 물어보면 당연히 뭐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 김 기자는? 드리겠습니다. 뒤끝이네. 자 그러면 썸네일 친구들끼리 쓰는 말로 막 혁명 마렵다 막 이렇게. 아 혁명 마렵다. 혁명 말했다. 혁명하고 싶다 진짜. 혁명 마렵다. 체계바라 뭐. 네, 한번 뒤엎고 싶다. 100만까지 한번 밀어붙여보자고.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해. 집에 가야 돼. 허 기자 예? 끝난 거예요? 아 바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와 주 52시간제 유연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 공약들인데요. 과연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제도들도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기존 제도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하거나 행정명령 등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면 헌법을 바꾸거나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공약 중에 어떤 공약에는 기대가, 어떤 공약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새로운 정부는 우리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노동 환경을 개선시켜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늘 뭐 우리 회사 분위기는 어때? 인턴이 보기에는? 체계가 안 잡혀 있고
근본이 없지 않나. 이런 짜지?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가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간 야망이 보이는